프랑스를 대표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 이번 시간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의 아주 강력하고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생각들을 같이 한번 들여다볼게요. 사르트르의 철학은요, 우리를 위로해주기보다는 막 뒤흔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 우리 삶에 정해진 운명이나 본성 같은 게 처음부터 아예 없고 매 순간 내가 하는 선택들로 나라는 사람을 직접 만들어 가야만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사르트르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사르트르의 가장 유명한 말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는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보통 자유라고 하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축복, 선물, 이런 거요. 근데 사르트르한테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유는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책임이자 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자유가 우리한테 감정적으로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지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사르트르는 이 감정을 불안이라고 불렀어요. 이 절벽 비유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절벽 끝에 서 있는데 무서운 건 떨어질까 봐가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뛰어내릴 수도 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그 아찔함, 내 앞에 어떤 선택지든 놓여 있고 그 모든 결과는 오롯이 내 책임이라는 걸 깨달을 때 느끼는 그 현기증, 그게 바로 사르트르가 말하는 자유의 진짜 무게입니다. 아니 근데 인간은 왜 이렇게까지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그 철학적인 이유를 알려면 사물이 아닌 우리 인간의 의식이 얼마나 독특한지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르트르는요, 세상의 존재를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하나는 즉자 존재, 쉽게 말하면 그냥 사물이에요. 저기 있는 돌멩이처럼요. 그건 그냥 돌멩이, 그 자체로 꽉 차 있죠. 다른 무언가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의식, 즉 대자 존재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정해진 본질이 없이 텅 빈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잠재력, 그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종이칼을 만들 땐 이건 종이를 자르는 물건이라는 목적, 즉 본질이 먼저 정해지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일단 이 세상에 그냥 던져져요. 실존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즉 본질이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자유, 솔직히 좀 버겁지 않나요? 그래서 우린 자꾸만 여기서 도망치고 싶어 하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자기기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자유로부터 도망치려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유의 무게를 피하려고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스스로를 어떤 정해진 역할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사르트르가 이걸 설명하려고 아주 기가 막힌 예를 들었는데요. 바로 카페 웨이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웨이터를 한번 보세요. 움직임이 어때요? 뭔가 좀 과장되고 로봇처럼 기계적이지 않나요? 그는 그냥 웨이터가 아니라 완벽한 웨이터라는 역할 그 자체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냥 웨이터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해버리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그 불안감에서 도망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무한한 자유를 외면하고 역할이라는 가면 뒤에 숨는 것,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한 자기기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자기기만은 우리 스스로한테 난 자유롭지 않아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어쩔 수 없었어 라던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이런 말들 사실은 전부 다 이 자기기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건 우리 내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한 게 있죠. 바로 타인입니다. 자, 사르트르의 아주 유명한 생각 실험 속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열쇠 구멍으로 방안을 훔쳐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나랑 저 구멍밖에 없는 것 같죠? 나는 그냥 보는 존재, 순수한 의식 그 자체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죠. 방금 전까지 세상을 자유롭게 보던 나는 온데간데 없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하나의 대상? 그러니까 열쇠 구멍이나 엿보는 놈으로 확 굳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부끄러워지죠? 사르트르는 바로 이 경험을 시선이라고 불렀어요. 타인의 시선이 날 딱 보는 순간
나의 무한한 가능성은 사라지고 그 사람이 나를 규정한 하나의 틀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이건 마치 그들이 정의한 나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아요. 바로 이래서 사르트르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투쟁이라고 본 겁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대상화하고 또 거기서 벗어나려는 자유를 위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 유명한 희곡 닫힌 방의 대사, 지옥, 그것은 타인들이다가 바로 이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아, 그럼 어떡하라는 걸까요? 이 거짓과 투쟁 속에서 그냥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 사르트르는 하나의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진정성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정성이라는 게요, 무슨 완벽한 상태나 진정한 나를 찾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이건 매 순간 나의 자유를 똑바로 마주하고 그 선택에 온전히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진정성 있게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 내가 처한 현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조건들, 이걸 사르트르는 사실성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조건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내 자유라는 걸 끌어안는 거죠. 그리고 변명 없이 그 선택의 결과를 전부 책임지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어딘가에 숨겨진 진짜 나는 없어요. 우리가 매 순간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점인데요. 내가 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그건 단순히 내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이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온 인류를 대표해서 선언하고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이 인류 전체의 모델이 되는 셈이죠. 와, 이 책임감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결국 사르트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되돌려줍니다. 당신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 이제 그 무겁고도 엄청난 자유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